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가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김영성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갖는 것보다 나누어 줄 때가 더 행복할 때가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지난 월요일 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한,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고 감사스마일이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양시에서 의정부까지 철도길 괴선 운행이 재개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드리는데요.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괴선 운행 재개를 위해서 공사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는 순간부터 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철도 분야의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해서 신규 철도사업 제한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직적인 사업 구조도 개선되는 그런 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갖다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에 GTX라든지 GTX ABC뿐만 아니라 DEF까지 또 지방광역철도 등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또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최되고 있는데, 규제 개선 방안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사업 제한 확대, 두 번째로 사업 구조 개선, 세 번째로 관리 공공성 강화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 제한 확대를 좀 살펴드리면,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철도 사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 제한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에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이라든지 지선 추가, 또 사업 병합 등의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철도 개통이 적게 이루어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충분히 반영을 갖다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도시 입주에 맞춰가지고 철도 개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도시 입주 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영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한을 갖다가 허용을 갖다가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제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이라든지 노후 철도시설 등의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한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의 매몰 비용도 대폭 절감시켜가지고 예산 절감도 해 나갈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보다 탄력적인 노선 계획을 수립 제한하고, 광역철도가 중형 또는 경량 전철일 경우에 도시철도 건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갖다가 접했을 때 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는 김포 골드라인의 그런 도시철도 사업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이제 되는 것보다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가지고 신분당 사업부 연장도 아마 이 제안에 따라서 조금 더 긍정적인 여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자체 등 공공소유 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 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 창릉에 보면 이제 창릉 역세권의 컴팩트 시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세권 개발형의 그런 모습을 띠는데,
지자체 역 신설 요구 시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요. 역 플러스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을 해 나가면서 국민에게는 요금을 인하를 할 수가 있고요. 지자체 역은 또 신설 부담을 또 낮춰주고 사업자는 또 수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형으로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도심 내 건물형의 출입구 설치 시에 출입구 활용 방법을 갖다가 지금 제시를 했는데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상부를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 등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속 사업은 상가 임대 및 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창의적인 부속 사업 계획을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비첨부 시간 예시를 들었는데 지하 물류 사업이라든지 또 이용객이 적은 새벽이라든지 낮 시간에 열차 한 량을 소형 화물 택배칸으로 활용해서 차량 기지에서 물류 거점까지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또 운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요금제라든지 할인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또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거라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 체계 강화인데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레일 등의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갖다가 마련해서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철도공단법 개정 완료가 지난달 30일 날 개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꽉 막힌 철도 사업이 앞으로 이제 신규 제안을 갖다 할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규제가 이제 개선이 돼서 더 좋은 철도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라든지 민간 투자가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서 전략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가지고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등 신규 철도 사업에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북부에서 가장 이제 요구하고 있는 신분당 서부 연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한이 조금 더 개선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철도국의 철도 투자 개발과에서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철도 투자 개발과에 이 과장님을 갖다가 제가 어제 전화를 갖다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다음에 제가 여쭤볼 수 있으면 전화 통화가 되면 한번 여쭤보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연합뉴스의 우영식 기자님의 기사 고향에서 의정부까지 철도길 열린다. 교외선 운행 재개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서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길이 20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고양에서 양주 의정부 연결하는 교외선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서 공사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 공사가 시작을 하고 있는지 또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마침 이렇게 반가운 기사가 지금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32.1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로 고양 능곡, 원능, 일령, 양주, 장흥, 송추, 의정부 등 6개 역사가 지금 이제 개통할 예정인데 2024년 내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97억, 그다음 디젤 기관차 3량으로 1편성으로 평일 24회, 주말과 휴일은 16회를 운행할 예정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교외선이 운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과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 좀 저도 좀 걱정이 돼서 확인을 갖다 해보았는데,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교외선은 수도권 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을,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영으로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구축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 DEF 노선에 교외선이 만약에 이제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GTX 라인과 같이 연결이 또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도권을 갖다가 이제 도로만 이렇게 원으로 해서 횡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철까지도 순환철도의 한 축을 갖다가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지난 63년 8월 설치된 뒤에 관광하고 여객, 화물수송 등에 활용했으나 2004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선로만 되어 있는데 역사 같은 경우도 새롭게 또 리모델링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선로를 또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런 선로 공사라든지 또 역사 리모델링을 갖다가 잘 진행을 해서 디젤 기관차 3량 뭐 적다라고 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3량 1편성을 해가지고 24회 아쉽지만 그래도 24회를 갖다 1시간에 한 대꼴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주말과 휴일은 또 16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그래도 교회선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리고요. 교회선이 만약에 열리게 될 경우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고양시라든지 양주시라든지 의정부에 있는 이런 철도 전철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 또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꽉 막힌 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규 제안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건데 저는 신문당선 서부부 연장도 아마 긍정적인 소식이 아마 6월 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통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작지만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강북 횡단선 물론 서부선이라든지 고양 은평선도 지금 잘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서부선도 내량보다는 육량으로 해서 추진을 갖다 해 나가기를 갖다 바라는 마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신문당 서부 연장이라든지 이런 노선들이 지금 빨리빨리 또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이런 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자료 하나로 뭐 많은 것들이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좀 빨리 또 진행이 될 것이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교통의 불평등이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로뿐만 아니라 전철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서해선 일부 구간인 대곡 소사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원시까지 가는 대곡 원시선이 이제 개통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6월 24일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철도 사업이 수도권의 남부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경기 서북부라든지 경기 뭐 동북부라든지 서울까지도 이런 철도 사업들이 신규 제안들이 그리고 규제 개선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엄밀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인생이 뭐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내 것을 갖다가 소유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없는 분들께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소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물질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물질적인 아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라든지 또 이런 정보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또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또 상담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4월 오늘이 이제 26일이고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빛나는 5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 해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